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날라온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날라온 기분 좋은 소식 15개국이 무려 미국을 포함한 15개국이 북한 공격을 위한 연합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가열찬 소식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기분 좋은 소식, 이제 머지않아 미국과 타이완, 기타 동맹들이 15개 나라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저 땡큐 USA, 땡큐 미합중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때까지 한미훈련 여러가지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북한의 사이버 또 전자전, 이 북한의 공격을 대비해서 또 다른 북한의 공격을 가하는 무려 15개국의 연합훈련이 최초로 실시된다고 이 미국에서 밝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소식이냐면 9월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 북한 사이버 공격 대비 첫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15개국 이상이 참가하며 훈련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기타 전자전 공격에 대비하는 대규모 훈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이렇게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며 미국과 타이완을 포함해 최소한 15개 이상의 나라가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제-타이완 협회 AIT가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왜 재미 타이완 협회에서 이걸 발표했으며 여기서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에 대한 훈련을 왜 타이완, 대만에서 하게 되느냐. 물론 앞으로 훈련 소식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미국과 타이완이 참석하는 건 분명하고 타이완,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제-타이완 협회가 이번에 이거를 대규모 이 훈련을 한다고 밝힌 거를 좀 명심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이 북한의 사이버전과 전자전, 나아가서는 사이버 전자전 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이런 이 전자전과 관련된, 사이버전과 관련된 것을 이번에 15개국이 최초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게. 그것도 타이완에서. 윌리엄 브렌트 크리슨 대표는 17일, 미국 제-타이완 협회 대표는 17일 타이완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관련 강연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해킹을 통한 금융 범죄 또 주요 사회 기반 시설 공격에 대비해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 훈련을 11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와 전자전, 기타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자전과 관련된 이 공격 연습은 우리가 이 15개국과 최소 15개국가 처음으로 하는 훈련이라며 이 훈련에서 북한과 또 중국의 사이버전, 전자전에 대한 최초의 훈련이므로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며 나아가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의 공격을 재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소상하게 훈련해서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15개 나라가 참가하게 되는 이번 북한 사이버 공격 대훈련, 연합훈련은 최초로 시도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훈련이며 미국은 타이완이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타이완이 향후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전자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타이완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국의 자동 지표 공유 시스템 AIS에 타이완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타이완 현지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동안 여러분
이 타이완에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서 이 잠수함 건져, 그 다음에 F-35 이 스텔스 전투기나 기타 그 에브렘 탱크, 지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뭐 많은 걸 36억 달러어치를 최종 승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타이완, 대만을 북한과 중국 사이버 공격 및 전자전 공격의 기지로 활용하겠다라고 공식 밝힌 거예요. 그래서 미 국토안보부, 이 미 국토안보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미 국토안보부는 이 911 때 새롭게 만든 막강한 조직입니다. 이 국토안보부 산하의 사이버 안보국의 자동 지표 공유 시스템 AIS 서로 이젠 공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타이완을 엄청나게 지금 띄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AI 또한 미 국토부 산하 사이버 안보국의 AIS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이 정부와 기업 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미 국토부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천연합훈련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그것도 타이완에서 한다. 아마도 중국과 북한이 펄쩍 뛸 일이다. 여기에 15개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위협과 전자전 위협과 또 북한의 무방비한 사이버 공격에서 이제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공격에 다시 역으로 공격하는 최초의 15개국 연합훈련이다 라고 가열차게 밝혔습니다. 이쯤에서 땡큐 USA, 땡큐 USA.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나 여러 조치들로는 부족한 억지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 훈련이라는 평가인데, 이번 훈련은 15개국이 참여를 하는 연합훈련, 사이버 연합훈련이지만 일반적인 군사훈련과는 달리 실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그 공격에, 가상 공격에 대한 방어와 각국의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둔 훈련이 될 것이며, 매튜 연구원은 이번 사이버 연합훈련이 미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 세 것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한층 강경해진 북한의 최근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에 15개국이 참여하는 이 사이버 훈련에서 그 사이버 훈련, 북한 공격에 대한 재공격, 북한과 중국에 대한 사이버와 전자전에 대한 재공격, 이 훈련의 기틀이 되면 향후에 참여하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것은 사이버에서의 북한에 대한 또 중국에 대한 미국과 우방의 공격이 시작된 거로 보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5개국이 최초의 이 북한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공격에 대한 재공격 훈련이 실시됐는데, 그 15개국 중에 안타깝게도 한국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이런 사이버 공격, 거기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최대 피해국이다라고 미국에서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를 편취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AP통신은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15개국에 대한 최소 35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최대 피해 국가이며 무려 10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다고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 사이버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하는 이 대한민국, 한국.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8월 14일 날 나온 뉴스예요. 미국의 사이버 전문 기관들이 아니 왜 이렇게 35차례 이상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고 달러 탈취를 하고 20억 달러 이상을 탈취를 하면서 제일 많이 털어간 데가 어디냐? 한국이다 이거야, 한국. 그런데 왜 한국만 조용하냐? 왜 한국은 조용하냐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탈취에 제일 많은 게 한국인데 이놈의 문접접 정권이 들어서서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거야. 에?
왜? 북한하고 짜고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당시 AP통신은 한국이 35차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탈취 중에 10차례 이상이 한국에 있었는데 또한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뭐긴 뭐겠습니까? 문접접이랑 김정은이랑 짜고 치는 탈취, 달러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9월 13일 김정은에게 빅엿을 날린 미 재무부가 북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킹을 하고 있는 그룹 3곳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했다고 당시에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의 위험성을 강조해오던 미국 당국이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제재 명단에 올린 세컨더리 보이콧에 올린 그룹은 라자루스 그룹, 블루 노로프, 안 다니엘 이 세 그룹인데 김정은에게 빅엿을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왜 제가 이렇게 이 부분들을 나열을 해드렸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이완에서 11월부터 1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전자전 공격에 대한 재공격을 하겠다. 타이완에다가 미 국토안보부의 미 국토안보부에 있는 이 사이버 안보국의 자동 지표 공유 시스템에 타이완을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타이완을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전자전 공격의 전처기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국만 이 15개 참가국 중에 한국군만 없어요. 그런데 그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야. 응? 그런데다가 미국 정부가 이번에 김정은이한테 빅엿을 미 재무부가 날린 것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3개의 그룹의 세컨더리 보이콧.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도 이걸 잘 모르실 겁니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왜 대만을 끌어안았느냐. 실은 중국과 또 서방 세계의 톱니바퀴에 끼어있는 대만은 중국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으며 유럽에서도 EU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으며 미국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대만을 키워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북한에 투자하려고 했고 대만이 북한의 잠수함을 살려고 했던 거는 이게 올해 2019년 4월 달에 나온 기사고 올해 다 나온 기사입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을 통해서 북한의 투자가 많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만도 북한의 잠수함을 일부 기술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대만을 뭘로 키웠습니까? 이 훈련도 대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을 한마디로 2019년 6월 9일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보고서에 타이완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으며 타이완의 많은 무기와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건조기술 나아가서는 중국과 대조가는 항공모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타이완을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쩝쩝에 이 군대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지금 타이완을 굉장히 성장시키고 있다. 뭘로 성장시키고 있느냐.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을 때려잡는 전처기지로 타이완을 가열차게 활용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각도 미 합중국 성님들은 북괴와 이 중공을 무찌르기 위한 전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아시아 방송이 밝힌 15개국이 북한 공격, 전자전, 사이버전 최소 15개국이 연합훈련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숨통을 조이겠다고 지금도 전선기를 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전선. 야, 이 주사파 이 새끼들 그냥 싹 다 잘라버리고. 자, 여러분 전선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열공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